이 JPO 합격 과정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주시죠. 업무 수준의 영어를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백수하면서 이제 몇 달간 대화를 하지 않다 보니까 말이 퇴화하더라고요. 아, 이거 심각하다. 저를 뽑았을 때 남들과 다른 저만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혜주님이 또 저한테 너무 귀여운 고등학교 1학년 때 쓴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셨거든요. 여기 국제기구에서 인류를 위하여 일하고 싶다 하는 귀여운 고등학교 1학년생의 꿈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는 되게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이 또 그런 꿈을 품게 됐을까 하는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고등학교 때는 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내가 엄청 대단한 인물이 될 것 같다. 그럼요.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 친구들 많은 꿈을 또 적어낼 때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아무래도 유학을 다녀왔다 보니까 제 세상의 그 바운더리가 좀 넓었던 것 같아요. 테두리가 넓어서 뭔가 자연스럽게 세계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 뭔가 우리 지구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 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왜 저렇게 썼는지 저때 저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말해주고 싶어요. 결국 됐다, 이렇게. 그때 고1의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진 우리 네. 귀여운 아가가 이렇게 컸다. JPO 시험은 32살까지 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딱 마지노선에 작년에 지원할 때 제가 이제 만 32살이어서 딱 그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마 지금 JPO가 뭐지, 와이프가 뭐지 지금 정신없으신 용어들이 참 많을 거예요. 요거 간단하게 우리 혜주님께서 좀 일반인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2월부터 그 스위스에 있는 지적재산권 기구인 와이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는 UN 산하의 IP 관련 전문 기구고, 특허 아니면 디자인, 상표 이런 권리들을 좀 보호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법률적이거나 아니면 기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이고요. 제가 와이포에 가게 된 거는 이제 외교부에서 지원하는 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프로그램으로, 보통 국제기구를 저희가 바로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국제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원을 하고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외교부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의 유엔의 진출을 조금 원활히 도와주고자 만든 프로그램이고, JPO가 이제 매년 6월 정도에 공고가 나와요.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에 공고가 나오면 그때 어떤 기구에 지원할 수 있는지 리스트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외교부 정식 직원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지만 사실 정식 직원이라기보다 외교부 지원을 통해서 가는 직원인 거죠. 보통 처음엔 1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평정에 따라서 1년까지 추가로 계약이 가능하고,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는 이제 외교부에서 3년 차에는 기구랑 외교부가 반반 부담을 해서 3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그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JPO 기간이 이제 끝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JPO 과정이 끝나게 되면 제가 직접 국제기구에 지원을 해서 이제 국제기구와 1대1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제 잡을 제가 구해야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그 국제기구에 자리가 나면 그때 지원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JPO 프로그램의 장점은 어쨌든 그 직위에 그 경쟁하는 사람들이 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도 직접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수월하게 기구에 입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대우는 그래도 국제기구 직원과 완전히 동일하게 해주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P-레벨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프로페셔널 레벨이라고 해서 P1부터 P6까지가 있고, 그 다음엔 이제 디렉터 레벨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석사에 경력 2년 정도 있으면 P2 레벨에서 시작을 보통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5급 공무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JPO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기구랑 직접, 근데 뭐 일을 잘하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 또 워낙 많으셔가지고 막 가지 말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외교부에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한국 JPO들에 대한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시기도 하고 또 제가 실제로 이제 올해 합격하신 분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너무 멋있고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유엔 관련 기구에서 처음 근무를 해보는 거라서 좀 아직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실제 그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 그 전에 이미 유엔에서 뭐 인턴을 했다거나 아니면 컨설턴트나 또 외교부에서 지원해주는 다른 프로그램인 그 UNV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UNV 이런 거 하면 뭐 약간의 그런 어드밴티지가 또 있거나 할 수도 있기는 네. 하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JPO를 하기 전에 그런 UNV나 아니면 UN 인턴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를 가고 난 다음 JPU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국제기구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뭐 펜션이랑 이런 것들이 아마 쌓이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 국제 공무원이라는 이 네. 멋진 타이틀 정말 뽕이 차네요. 요즘에 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한간에서는 국제기구 낭인들이 발생하였다, 워싱턴 DC에 많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트럼프가 66개 국제기구에서 이제 탈퇴를 한다고 선언을 하고 국제 체제에 더 이상 많은 돈을 쓰지 않겠다는 취지의 활동을 계속하면서 국제기구가 커리어로서 매력을 많이 잃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 레이오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많이 좋지 않은 거는 사실이고 뭐 국제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아니면은 의구심 같은 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국제기구가 결국에는 전 세계의 인류가 같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그래도 내 신념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위한, 뭐 인류를 위한 일을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국제기구에 갈지를 정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에 달린 것 같아요. 그래도 유엔 체제가 쉽게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뭐 그것 때문에 내가 국제기구를 안 간다 이럴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저희 인고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초등학교 때 유학을 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말은 너무 편해요. 진짜로 자유대화는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비즈니스 영어는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 또 이제 대학원 준비하는 건 또 불안해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또 JPO도 준비하는 거는 또 달랐을 수도 있을까? 사실 JPO를 하면 서류가 통과가 되고 나면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은 라이팅 시험을 봐요. 업무 수준의 영어를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어릴 때 유학을 다녀오다 보니까 사실 수능 정도는 괜찮은데 처음에 이제 대학에서 모든 걸 영어로 수업을 듣고 영어로 뭐 보고서를 쓰고 영어로 발표를 하고 이런데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아, 정말요? 네, 한국인이라고 해서 수능 국어를 100점을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영어를 조금 하고 왔다고 해서 영어를 그렇게 자유롭게 구사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일상 대화 정도는 당연히 가능하지만 깊은 내용의 뭐 텍스트를 이해하거나 그런 거를 이제 제가 편하게 말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이 많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교 때 영어가 많이 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아카데믹 쪽으로 우와. 제가 이제 텍스트를 많이 읽고 그 대학에서 이제 말하기도 많이 훈련을 하고 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 그런 게 좀 많이 쌓였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아카데믹 잉글리시가 조금 쌓이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좀 영어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별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생각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또 표현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그 능력치는 그냥 계속 닦아나가야 되는 그죠? 사실 한국어도 저는 네. 안 쓰면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너무 퇴화됩니다 진짜. 제가 변호사를 할 때는 분명히 그 약간 그 날렵한 생각? 그러니까 네. 좀 샤프하다고 해야 되나? 그 생각이 이렇게 딱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백수하면서 이제 몇 달간 대화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않다 보니까 네. 이게 말이 퇴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 말로 바로 나오지 않는 걸 느끼면서 아 이거 심각하다. 심각까지예요? 언어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운전도 기능이고 언어도 기능이고 그러니까 안 쓰면 녹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적인 거를 살리려면
많이 써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많이 한 게 사실 뭐 JPO 면접 준비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GPT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냥 이렇게 보이스 모드로 해놓고 면접 보듯이 뭐 대화하듯이 그런 연습, 특히 이런 전문적인 분야는 전문적인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JPO 합격 과정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에 가시면 JPO랑 UNB 관련 공고를 다 보실 수 있어요. JP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6, 7월에 공고가 나요. 공고가 나면 이제 서류를 접수를 하고 본인의 이제 학력이나 경력에 맞는 곳을 2군데까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올해는 30개였고 작년에는 28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또 열리지 않을까 하는데 그중에 2개를 지원하실 수 있고 서류는 보통 3배수에서 4배수 정도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외교부에서 통지가 와요. 합격을 했으니까 외교부 면접을 봐라. 그래서 외교부 면접은 이제 한국어 구사 능력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한국어를 잘 하는지 국제기구 직원으로서의 자세, 뭐 한국인으로서의 자세 이런 취지의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 기구별로 전형이 진행이 돼요. 뭐 기구마다 인터뷰만 보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라이팅 시험을 보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에 라이팅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라이팅 시험을 보고 한 3주 동안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떨리겠어요. 떨어진 것 같다 이러고 있는데 면접을 보라는 연락이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했고 줌으로 약 1시간 가량 정도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초에 외교부로부터 최종 합격 통지를 받은 거죠. 어떤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좀 우리 또 준비한 친구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 직위마다 굉장히 달라가지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그때그때 그 직위마다 달라요. 사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job description을 이제 각 직위마다 주는데 그거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내 경험 중에 어떤 경험이 그 해당 job description에 부합하는지 이런 거를 잘 매치를 해두시면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실 그 UN 질문은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competency based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그 홈페이지 가시면 다 찾으실 수 있고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실패했던 경험을 말해봐라 아니면 팀원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한 과정을 말해봐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뭐 업무적으로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지식을 묻는 문제와 그런 행동을 묻는 문제가 반반일 수도 있고 사실 뭐 컴petency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고 보통 어떻게 질의가 구성되고 어떤 분이 인터뷰에 들어오시는지 이런 거는 이제 미리 그 인터뷰 하겠다라고 하는 메일에 보통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JPO 시험은 몇 살부터 그럼 넣으신 거예요? 사실 제가 JPO 지원은 작년이 2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딱 재수네요. 사실 JPO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사실 경력이 부족해서 재작년에 지원할 때 이제 처음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사실 재작년에 지원을 할 때는 법무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에 지원을 했어요. 그렇군요. 왜냐면 관심 있는 분야의 기구가 그때 공고에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그 기구를 한번 지원해 봤는데 이제 그때는 서류에서 탈락을 했고 작년에 그래서 쓸 때는 좀 더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보자 이래서 법무 업무를 지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도 내가 요 나의 이 특성 덕분에 JPO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하는 나의 좀 특이 포인트. 사실 뭐 석사 학위라든지 아니면 경력 같은 거는 이제 대부분 지원자들이 다 충족하고 계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유엔에서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일단 그 job description에 나온 업무들을 제가 변호사로서 이미 충분히 수행해봤다는 점을 그 커버레터나 아니면은 레주메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또 제가 평소에 이제 IP 분야니까 IP에 관심이 많이 있고 좀 열정이 있다는 부분을 인터뷰에서 최대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기구에 관심이 있고 기여할 수 있는지 결국 그 부분을 기구에서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를 뽑았을 때
남들과 다른 저만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관련 업무를 해봤다든지 아니면 공부해봤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표현에 더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비슷한 수준의 경험과 공부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너네 동료가 되라 하고 싶은 그 느낌으로 말을 하는 거는 진짜 또 다른 얘기라서 네. 그래서 또 엘리베이터 피치나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어떻게 예쁘게 네. 더 매력적인 지원자로 포장될 것인지 이런 게 좀 기초적인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런 표현이라든지 프레이즈 자체를 만들어 놓고 계속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지라는 거를 조금 구조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인터뷰에서 도움이 됐고 그게 결국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맞아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뒤에 불안하고 이게 맞나 싶고 이런 분들이 또 많을 거고 또 이렇게 1년 또 이렇게 백수 생활을 우리 혜주님처럼 예전에 내가 괜히 퇴사했나 이런 또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있으실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실패를 했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공과 행복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성취를 이뤄내고 내지 못하고와 제가 그날 행복했는가 행복하지 않는가는 분명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예능이 재미없어진다거나 아이스크림이 맛없어진다거나 하고 와봤어.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그냥 소소한 행복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 행복이 저는 절대 제가 무언가를 성취해내거나 아니면은 성공해내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제 행복은 분명히 그거랑 별개로 있으면서 제가 성취를 했을 때는 뭐 그것도 물론 행복한 일이지만 그거는 분명히 이제 제가 어떤 행복을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 행복의 역치를 항상 높이지 않으려고 낮춰두는 거를 낮춰두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진로에 있어서 이런 암흑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제가 좋아하는 시 구절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본인만의 신념이나 약간 확고한 목표가 있으면 결국에 내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잃어서 뭔가 당장은 답이 없는 것 같아도 이게 결국에 내 목표를 보고 따라가게 되면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시간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고 간직을 하고 있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언젠가라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국제기구라는 꿈을 가졌지만 중간에 변호사가 됐음에도 결국 다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전을 한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도달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어둡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그런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혜주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자, 여러분 정말 오늘 다들 뜻깊으셨죠?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설정, 댓글도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러면은 너무 또 힘나갖고서는 또 다음 또 귀한 별을 또 모시고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피의 사랑방의 소피였습니다. 혜주님도요. 감사합니다.